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생명선 말씀드릴 주제는 방사선 시술을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위험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사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사능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염려가 많으실 것이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예를 들어서 뇌 혈관 같은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터지거나 할 때는 이제 중재 시술로 그거를 막는 시술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난도 시술이고, 그런 시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은 이제 머리 쪽의 혈관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머리 쪽으로 계속 방사능 피폭을 받으면서 안전하지만 어쨌든 그런 치료들을 받았는데요. 치료는 잘 끝나고 굉장히 생사를 넘어가다 회복을 하셨는데 이제 탈모가 생기는 거죠. 이제 방사능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피폭되는 그 부위에 손상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손상을 적당히 줄이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치료 효과를 보느냐가 우리가 치료하는 관건이 될 것이고요.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대개는 이제 3개월 내지는 4개월, 길게는 반년, 아니면 검사만 받으시고 따로 시술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시술방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공간 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루에 시술하는 분들이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일이 있는 게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방사능에 대한 피폭량은 늘어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저희 병원의 병원장까지 하셨던 높은 교수님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계속 허리 치료를 하시는 분이고, 허리 치료를 할 때 방사능을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이제 방사능 검사를 포함해서 하는데,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피곤하고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진을 받아보셨더니 이제 백혈구라는 수치가 통상적인 수치의 거의 7, 8배 정도가 나오면서 그분은 이제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하셨거든요.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계속 진료를 보셨어요.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투철하시면서도 한편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좀 비애가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터프한 약간 남성적인 과기도 하고, 방사능을 내 몸에 좀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봇이라든지 이런 다른 장비들을 하는 것들에서 한편은 좀 소홀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내과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 제가 전공의 시절이니까 한 십수년 전이네요. 십수년 전만 해도 심장혈관 촬영실, 심근경색으로 온 환자분들에서 시술을 하는 중에 이제 당장 숨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환자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CPR,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당장 눈앞에 숨이 넘어가는 환자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CPR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봇이나 차폐 장비를 갖추지 않고 들어가서 당장 마음이 급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죠. 어쨌든 본인 스스로를 프로텍션 해야 이제 환자분들께도 더 잘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할 것이냐, 중재적 방사선 시술에 대해서 의료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이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었고, 2012년에 한번 발표를 하고 2019년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투석 혈관 진료를 할 때 전체 피폭량을 이제 환자의 제곱센티미터당 이제 노출되는 유효선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요거 이하로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보통은 전체 이제 최대 피폭량에서 4분의 3 정도 이내로 이제 쭉 다 모았던 거에서 요 정도 안쪽으로는 피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준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값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 이하로 나와야겠다 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게 12.3 그레이, 이제 제곱센티미터당 12.3 그레이 정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까지 어떤 시술을 하면서 쭉 그런 것들의 양을 측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6.98, 이제 통상 권장되는 양의 한 3분의 2 정도 이제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권장하는 양보다도 더 낮은 수치에서 시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실패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을 잘 인용을 하던데, 이제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 중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매번 저희 병원에서는 시술을 할 때마다 실제로 유효 선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몇 초 동안 이제 방사능을 사용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고 그 값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정말 최소로 하면서도 제일 효과적인 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효과적인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도 방사능 피폭을 줄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라라 원칙이라고 하는데,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전하게 검사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사진의 질이 나빠서도 안 될 것이고, 제대로 안 보여서 치료를 대충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정도의 영상 퀄리티를 뽑아내면서도 이제 가능한 낮은 선량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피폭량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팁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다 모든 것들을 방사선 조사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라든지 신체 검사 같은 것들을 직접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도 먼저 초음파 평가를, 신체 검사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일단은 시작해 봅시다가 아니고, 어디가 병이고 어디를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시술을 할 때도 이제 테이블 높이를 좀 더 높이고 방사선을 조사하는 검출기를 환자에 가장 가깝게 붙이고, 그리고 초당 사진 장수를 그걸 높이면 높일수록 화질은 조금 더 좋아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술을 하는데 안전하고 뭐 퀄리티를 좋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줄여가지고 환자에게 쪼이는 피폭량을 좀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범위에는 방사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조사되는 필드를 좁혀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그런 의료를 하는 이제 의료인들이 피폭에 대해서도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선량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점검하고 기록하고, 어떤 선생님은 시술할 때 좀 많이 나오고 어떤 선생님은 좀 작게 나오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측정을 해야 서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선할 점들을 찾아가는 거죠. 또 새로 들어오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니까 새로 오는 직원들을 또 교육하고, 좀 느슨해지는 부분들은 언제 스스로도 실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병원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검사받는 환자분들께 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좀 권하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목걸이 같은 것들, 금속 물질들이 사진을 찍을 때 중심정맥이라고, 이제 갈비뼈 안쪽을 사진을 찍을 때는 목걸이 같은 게 꼭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방사선들이 막 반사가 되면서 피폭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스스로도 안전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빼고 오시는 게 좋겠고, 이 목걸이를 와서 빼서 맡아달라고 하다 보면 또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가능하면 그날은 목걸이를 안 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래지어 중에서도 와이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가리기도 하고 방사능 피폭들을 좀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스포츠 브라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능 하면 당연히 무서운데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려가 커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피폭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선에서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치료를 못 받으시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저희 생명선의원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또 훌륭한 다른 저희 동료 선생님들, 다른 유명한 센터들에서도 다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사선 노출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지켜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해서 환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